기억치료사 변연진입니다. 오늘은 기억채용 활동 키트 두 번째인 캘리그라피 시간입니다. 캘리그라피란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입니다. 좁게는 서예를 이루고 넓게는 활자 이외의 모든 서체를 말합니다. 캘리그라피는 집중력, 손가락 미세 협응, 소근육,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글자의 기본인 선, 자음, 모음의 변형을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문장을 이용하여 글씨를 연습해 주세요. 이 캘리그라피는 머그컵이나 액자, 캔버스처럼 다양한 소품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직접 하러 가보실까요? 기억체험 두 번째 활동 키트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주세요. 먼저 글자의 기본인 선 긋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직선을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두께로 그어보겠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붓의 두께는 점점 굵어지기 때문에 힘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잘 된다면 점점 길게 그어보는 연습도 함께 해봅니다. 직선을 그을 때 힘을 주었다가 자연스럽게 빼면 끝을 날리는 갈피선이 됩니다. 이는 힘있고 거친 느낌이나 속도감을 줄 때 사용합니다. 사선은 직선보다 화려하고 속도감이 있는 선입니다. 사선을 잘 쓰면 시옷, 지읒, 치읓과 같은 자음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직선만 사용할 때에 비해 곡선을 사용하면 글씨가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세로 곡선은 리을을 잘 쓰기 위해 꼭 필요한 연습입니다. 또한 곡선을 잘 긋기 위해서는 팔의 유연성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손떨림이 있는 분이라면 펜을 좀 더 가까이 잡아서 그어보세요. 자음, 이음과 모음을 쓸 때 유용한 선입니다. 곡선과 비슷하지만 붓이 한번 역행했다가 다시 본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역에서 희음까지 총 14개의 자음을 앞에서 배운 선긋기를 응용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연습해 봅시다. 저와 함께 기역과 니은을 써볼까요? 남은 자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쓴 것과 똑같이 쓸 필요는 없으며 본인만의 필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필체를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아부터 이까지 총 10개의 단모음을 선긋기를 응용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연습해 봅시다. 저와 함께 아와 야를 써볼까요? 이제 남은 모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양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연습한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강서구, 코로나라는 단어를 만들어 봅시다. 같은 글자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직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날카로운 느낌 등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표와 주소가 미리 작업된 엽서에다가 앞에서 연습한 강서구와 코로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응원 문구를 적어주세요.
응원 문구를 다 적으셨다면 근처 우체국이나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시 센터에 나오실 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밖에서 걸음을 걷거나 등산을 하거나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올바르게 보행하는 방법과 산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유산소 운동, 걷기와 등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보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관절을 보호해준다는 거죠. 보행 동작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올바른 보행 동작을 통해서 관절을 보호해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균형을 향상해준다는 점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을 몇 분간 지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답은 20분 이상 걸어야 지방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을 소비하는 영향이 20분 전에는 많이 있다가요. 그 다음에 20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지방을 소비하는 효과가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20분 이상의 보행 동작과 유산소 운동을 수행을 하셔야 지방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 동작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10m에서 15m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바닥을 보게 되시면 바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m에서 15m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걸음을 걸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의 각도입니다. 90도나 조금 V자 형식으로 만드셔서 힘차게 팔을 흔들어 주시면서 걸음을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밑에 나와 있는 보폭입니다. 보폭은 1m 이상의 형상으로 보폭을 걸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길게 걸음을 걸으셔야 고관절, 무릎 이런 쪽에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걸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의 위치인데요. 발 전체를 디디고 다니실 경우에는 모든 충격이 무릎과 고관절, 허리 쪽으로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뒤꿈치부터 먼저 닿으시고요. 그 다음에 발 전체를 닿으시고 엄지발가락의 순서에 따라서 걸음을 걸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행 동작, 활동하는 영상, 그림을 잘 보시고 활동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발바닥의 위치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보행 동작이 올바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행 바르게 알고 준비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은요, 건강과 행복을 또 주고요, 아름다운 경치와 힐링을 주는 산입니다. 하지만 이 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이 산의 양면성 때문에요,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큰 무리가 가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산행을 바르게 알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입니다. 등산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준비물인데요. 가방 안에 어떤 거를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벌 옷입니다. 우리가 기능성 옷을 입고 등산을 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벌의 옷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발이 많이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벌의 양말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등산 스틱을 이용해서 산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싸가시는 것보다는요, 바로 열량을 내고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콜릿이나 사탕 종류를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보다는 이온 음료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수분 섭취를 조금 더 빠르게 공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산행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행에서 또 고립되거나 또 실종되거나 하실 경우에는 랜턴과 구급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필수적으로 구비를 하셔서 얕은 산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등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4시간 이상의 등산이 됐을 경우에는요, 도시락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도시락은 정말 간단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등산에서 너무 먹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가볍게 먹고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고요. 금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술, 그리고 담배, 과한 식사, 또 한 가지는 김밥. 김밥은 우리가 밥이 있는 상태에서 김으로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꽉 뭉쳐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밥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음식으로 준비를 하셔서 도시락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산 가방을 전부 다 준비하셨다면 이번에는 등산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등산 신발입니다. 밑창이 튼튼한 것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끈을 확실하게 묶은 상태에서 발목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발목을 잘 고정할 수 있도록 끈을 확실하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밑창이 튼튼하고 끈을 확실히 묶었다고 했는데 가볍지 않은 신발, 무거운 신발을 착용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맞지 않기 때문에 튼튼하고 끈을 확실히 묶고 가벼운 신발을 준비하셔서 등산화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장입니다.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금방 마르게 하는 옷을 준비하시고요. 계절에 따라 산의 색과는 같은 색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난을 당했을 때요, 빠르게 우리를 찾아낼 수 있게끔 피해야 되는 색깔들의 옷이 있습니다. 봄에는 노란색과 녹색을 피해 주셔야 되고요. 여름에는 녹색을 피해 주셔야 되고, 가을에는 단풍과 같은 노란색, 빨간색, 갈색 이런 단풍색들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겨울철에 만약에 눈이 왔다고 하면 하얀색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눈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갈색은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등산 스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등산을 할 때 등산 스틱을 이용해서 등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스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고리를 밑에서 위로 잡아서 끼워서 넣으셔야 되는데, 위에서 밑으로 끼웠을 경우에는 스틱을 놓고 다른 걸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틱 고리를 밑에서 위로 해서 손잡이를 잡아주는 형식으로 스틱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오르막길을 걸을 때에는 팔에 90도로 맞춘 상태에서 스틱의 길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요, 스틱의 길이를 90도에서 5cm에서 10cm 정도 높인 상태에서 스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에 오를 때입니다. 산에 오를 때는요, 발목의 관절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오르게 되면 모든 체중이 발목 쪽으로 쏠리고 그 발목을 다시 위로 올리는 현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발목의 관절에 주의하지 않으면요, 무릎과 고관절에 보상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릎과 고관절에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확실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산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보행 동작에서 좀 넓게 걸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평지보다는 산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보폭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평지보다 보폭을 줄인 상태에서 짧게 걸음을 걸으시면서 산을 오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산에서 내려올 때는 무릎의 중량을 분산해야 합니다. 만약에 무릎의 중량을 분산하지 않는다면 반월산 연골판에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디디는 무릎 부분에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실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많이 통증을 일으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스틱을 이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난 스틱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릎을 계단으로 내려올 때요. 한 발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반대쪽 발도 같이 내려오면서 걸음을 걸으면서 밑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무릎에 손상이 없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산은 굉장히 좋지만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산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에 대한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노란색 표지판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위치한 곳의 번호인데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셨다가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119에 전화를 해서 이 번호를 불러주시면 구조대가 우리 쪽으로 바로 빠르게 찾아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 간판을 보신다면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길을 잃었거나 당황하지 말고요. 침착하게 아는 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19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최소한의 동작을 이용을 해서 구조대를 연락하고 구조대를 기다리시는 게 안전사고 대처법에는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형이 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외부 활동을 혼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올바르게 걸음을 걸으면서 올바르게 산행 준비를 하시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